안녕하세요.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세무실무 TAT 2급 3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로 진입을 해서 첫 번째로 좀 가장 무난하다고 느껴지는 신용카드 발행직계표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거래들이 매출 거래가 있다면 그 내용을 부가세 신고할 때 집계하여서 부속서류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신고할 때 첨부 파일로 같이 제출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업무를 하실 때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저희 시험에서는 예우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관련한 거래들을 보실 때는 항상 등자가 붙어 있는데요. 실제로 신용카드 거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거래를 같이 생각을 해서 보시면 돼요. 따라서 신용카드가 있고 현금영수증도 있는 거래들이 이제 출제가 될 때 그 부분의 부속 서류가 같이 맞물려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로 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원래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현금영수증은 영수증들인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되면 세금계산서처럼 역할을 해서 그 부분들이 세금계산서 관련된 내역들과 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부가세 신고들을 진행하시는 거는 룰이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 합계표라는 부속서류가 제출이 되지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가 부속서류로 제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이제 이 업무를 하실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이 등자는 현금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고요. 발급거래 실무 프로세스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메인 매출전표를 여러분께서 많이 입력을 해보셨을 텐데 세금계산서가 있는 매출 같은 경우는 11번 과세매출로 가죠. 근데 실제로 이제 실무를 보시다 보면 세금계산서도 발급이 됐는데 신용카드도 발행이 되는 이중거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고객들이 카드를 들고 와서 결제를 막 하는데 나중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들이 국세청에서 집계가 되면 그 부분은 이중으로 매출이 집계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되는데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은 누가 1등이냐면 세금계산서가 1등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가 같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 세금계산서는 11번만 있는 게 아니고 12번도 있죠. 영세매출,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으면서 신용카드가 발급이 됐다 그러면 11번이나 12번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신용카드가 발급이 됐는데 세금계산서 건으로만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된다면 이중으로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희 메인 매출전표 유형에 보면 분계라는 부분들을 선택하는 코드가 있죠. 이때 여러분께서 4번 카드로 선택을 하시면 얘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11번과 12번인 세금계산서가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로 신용카드가 발행이 됐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 가서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만나볼 거고요. 신용카드만 있는 거래인데 10% 매출이다 그러면 17번 카드과세 매출, 현금영수증이 있는데 10% 과세 매출이다 그러면 22번 현금과세 매출, 요 거래들이 가장 흔한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다루는 게 이제 제조기업 과세사업자 법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흔히 이제 저하고 보시는 이 세 가지 거래들 정도가 눈에 많이 들어오고요. 그 외에 이제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신용카드에서 면세 품목이 나온다 그러면 과세를 면세로만 바꿔준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이야기를 좀 해보고 관련된 내용들, 프로세스들 좀 살펴볼 텐데요. 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들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설치를 해요. 보통 사업을 시작하신다. 내가 만약에 음식점을 시작을 한다. 내가 만약에 옷가게를 시작한다. 그러면 단말기 회사에 전화를 해서 단말기를 포스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객이 오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도 있고 현금영수증 주세요 하고 자기 핸드폰 번호를 불러주는 고객이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불러주는 고객이 있죠. 그러면 그걸로써 대금을 결제받게 되는 게 최종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이겠죠. 이렇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 누락하시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 부가세 신고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를 달별로 쭉 조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들도 확인하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니까 그걸 보고 저희 더존 프로그램 데이터에 입력된 데이터하고 크로스로 체크를 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집계된 내역과 저희 프로그램에 입력된 내용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세무서는 자기들만의 루트로 단말기 회사나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매출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소신고 혐의가 발견이 되면 안내문을 받게 되고 가산세가 부과되게 돼요. 따라서 저희는 업무 담당자로서 정확히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더존의 프로그램상 입력된 금액하고 국세청에서 집계되는 매출 부분이 정확한지에 대한 비교를 꼭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실무 프로세스를 보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부분들은 카드 과세 매출, 현금 과세 매출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조금 더 문제가 세부적으로 출제가 되게 되면 과세라는 것은 10%, 그래서 보통 10%가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면세 품목 있죠. 면세. 카드 면세 그러면 18번, 현금 면세 그러면 23번. 이 부분은 면세 품목으로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 품목들을 매출을 하게 됐을 때, 그럴 때 18번 카드 면세, 23번 현금 면세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19번하고 24번은 거의 시험에 나오는 걸 제가 못 봤는데요. 영세율, 영세 부분인데 신용카드 매출이 일어났다 그러면 카드 영세 19번, 면세 영세인데 현금 영수증 매출이 일어났다 그러면 현금 영세인 24번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이제 과세일 경우 신용카드다 그러면 17번, 그 다음에 과세일 경우 현금 영수증이다 22번, 요게 빈도수가 가장 높고요. 면세 품목 면세인데 카드다 그러면 18번, 면세인데 현금 영수증이다 그러면 23번, 0%인데 카드다 그러면 19번, 0%인데 현금이다 그럼 24번 이렇게 되겠어요. 실제로 출제 빈도수가 높은 건 요 네 가지 부분이라고 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 요 거래에 과세 10% 거래에 세금 계산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1번이나 12번을 먼저 적용을 하고 분계 유형에다가 4번 카드 매출 전표도 발급됐습니다라는 걸 걸어주신다면 이중으로 체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거래들이 있으면 부가세 부속 서류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라는 부속 서류가 집계를 다 가져오게 되고요.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분에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집계되는 부분에 자료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유형에서 앞서 살펴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영수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있죠. 주로 최종 소비대를 상대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영수증의 종류는 신용카드를 발행함으로써 매출 증빙이나 부가세 징수를 판단할 수 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17번 카드, 18번 카면, 19번 카형 등을 선택해서 입력을 하게 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현금 영수증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과세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를 이중으로 발급을 하게 됐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1등이다? 세금 계산서가 1등이다. 따라서 11번 또는 12번으로 입력을 하고, 얘는 이제 영세 매출이죠. 요즘에는 출제가 영세 매출도 많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과세 매출로 해서 신용카드 이중 발급 이게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제 저희가 AT 시험이 꽤 시간이 오래됐어요. 역사가 좀 쌓이다 보니까 12번 영세 매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개한 내용들은요.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됐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부속 서류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분이 4번 분계 유형으로 카드를 걸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에는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분입니다라고 별도로 표기하게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발급됐다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을 2번 신고하지 않으셔야 되고 매입자는 반대로 하나만 가지고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하고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료 1번에 먼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똑같은 자리에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 이중으로 서류가 발급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영세율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10% 세금계산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제가 준비한 문제는 영세율로 나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금계산서인데 0%인 세금계산서가 7월 10일 날 발급이 됐어요. 근데 이 중으로 국민카드에서 저희 신용카드 똑같은 금액 400만 원이 결제가 됐는데 이 부분들이 월드 신발에서 세금 계산서도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이내리 뒤에 와가지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이 중으로 있는 부분들에서 1등은 누구라고요? 세금계산서. 따라서 12번 영세 매출로 얘를 입력을 하고 분계 코드를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4번 코드 유형으로 걸어주신다면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전액 다 외상으로 미수를 했다고 세금계산서는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추후에 뭐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하고 연동이 되죠. 최종적으로는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 될까요?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데미지죠. 따라서 저희가 채권을 설정을 할 때 거래처 코드는 이 신발을 사간 월드 신발이 아니라 신용카드사인 국민카드사가 저희 거래처 코드로 걸려야 되죠. 챙겨줘야 될 부분이 좀 소소하게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출제됐던 시험 문제이고요. 내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만 정리를 잘 하시면 꼼꼼하게 점수를 다 배정받으실 수 있겠죠. 12번으로 분계하는 이유, 그리고 분계 유형을 4번 카드로 하는 이유, 그리고 채권 코드를 국민카드로 거는 이유, 요거에 대해 정리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저희가 제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이라고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영세율이니까 부가가치세는 없겠고요. 외상 전액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될 텐데 이 외상 매출금 코드에 채권 코드가 국민카드가 걸리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료 2를 보시면은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주어져 있는데요. 33만 원 거래에 대해서 주식회사 헬로슈즈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이 되면서 저희가 헬로슈즈가 사갖고 저희가 매출을 일으킨 게 되겠죠. 그리고 자료 3번에는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출증빙용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상대방에서 현금 영수증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이 이제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앞서 보셨던 1번 문제하고 2번, 3번 문제가 같이 이렇게 묶여져서 나와 있습니다. 자료 1은 월드 신발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고 동시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12번으로 가서 4번 카드 분계 유형 선택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헬로슈즈의 신용카드로 매출을 일으킨 거고요. 세 번째는 개인사업자 김병윤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부분이에요. 사업자들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이 됐기 때문에 지출증빙용으로 나오는 거고 개인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용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금액은 20만 9천 원이 토탈 금액이네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 부분을 메인 매출 자료에 입력을 하실 건데 1번 문제는 세금계산서 12번 영세로 입력을 하시고요.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2번도 10%가 있고 3번도 10%가 있네요. 자료 2번은 17번 카드과세 매출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료 3번은 22번 현금과세 매출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거래만 0% 거래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10% 거래입니다. 이 부분이 매출이긴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서는 편의상 전자입력 1번을 입력해 주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 작성하시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된 내용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더존 스마트페이 프로그램에 가셔서 세 가지 업무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전표 입력한다. 몇 건이에요? 3건. 그리고 두 번째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조회한다. 그리고 금액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1번에 있었던 세금계산서와 이중 처리된 부분 확인한다. 세 번째 부가세 신고서 조회에서 어느 란에 이 내용이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저희 더존 스마트에이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좋은 스마트 A 프로그램의 TAT 2급에 2638의 골든 슈즈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회계 메뉴 중에서 저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유형을 3가지를 지금 입력을 하실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거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부분에 보시면 작성 일자가 7월 10일로 되어 있죠. 7월 10일에 12번 영세 매출 유형으로 가죽 롱부츠 매출을 일으켰고요. 수량은 40개, 단가 10만 원, 토탈 400만 원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월드 신발에게 매출을 일으켰고요. 전자세금 편의상 1번으로 전자세금으로 입력하자라고 문제 제시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잠깐 분계 유형을 고민을 하셔야 됐었죠. 왜냐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앞서 12번 영세 매출로 입력은 했지만 분계는 4번 카드로 가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신용카드사는 저희가 국민카드로 결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국민카드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하단에 분계 창을 보시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세금 계산서의 외상 매수금이 전액 400만 원이고요.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 발생 400만 원. 앞서 카드사로 분계 유형을 걸었기 때문에 거래처가 채권 거래처 코드가 카드사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외상 매출금 당좌 자산 증가 400만 원 국민카드, 그리고 대변의 제품 매출 월드 신발 수익 발생 거래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카드를 거래처를 걸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뒤에 가서 이제 부속 서류를 조회해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이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에도 이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래는요. 저희가 신용카드 매출을 일으켰는데 7월 11일 거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형은 10% 있고 세금계산서 있고 신용카드 10% 있고 신용카드 있고 매출이니까 몇 번요? 네, 17번 카드 과세 매출이고요. 두 번째 카드는 BC카드로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품명은 저희 문제 자료 설명에 보시면은 제품을 매출하고 이렇게 나오고 매출 전표에 보시면은 구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 매출을 하고요. 제품 이렇게 기록하셔도 괜찮습니다. 수량 단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잠시만 공급가액에서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 파트에 보시면 전체 메뉴에서 기초정보관리의 환경 설정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카드로 입력을 하게 될 때나 현금 영수로 입력을 하게 될 때 이 회계 탭에 있는 환경 설정 영향을 받는데요. 카드 입력 방식이 1번 공급 대가로 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 공급가액 자리를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하게 되면 둘이 나눠 갖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33만 원을 전액 다 이곳에 입력을 하시면 30만 원과 3만 원으로 나눠 갖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거래처는 두 번째 저희가 헬로슈즈에게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1번을 넣고 싶어도요. 안 들어가요. 이 앞에 있는 카드 과세 유형을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분계는 카드로 결제하셨으니까 4번 카드 것이고요. 외상 매출금 BC카드사 이 4번 카드에 의해서 자동 걸려 들어왔고요. 앞서 카드 할 때 BC카드를 걸어줬고요. 그리고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대변의 제품 매출 30만 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거래 카드 과세 매출 거래 해봤고요. 역시나 외상 매출금 채권에는 BC카드가 잘 걸려 있는지 보시고요. 제품 매출 수익 발생 30만 원, 부가세 예수금 유동부채의 증가 3만 원의 거래가 되겠고요. 이 거래는 뒤에 부가세 부속 서류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에 나타나겠죠. 자, 세 번째 거래 보면은요. 세 번째 거래는 날짜가 7월 12일입니다. 현금 영수증이 보여지고 있고요. 유형은 10%가 있는 현금 영수증 매출이므로 22번 현금 과세이고요. 여기도 구두를 매출을 했다고 보시고요. 문제 자료 3번에 김병윤에게 개인사업자 김병윤에게 구두를 매출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 역시도 19만 원에 19,000원이 합계인 20만 9천 원 공급 대가를 입력하시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19만 원과 19,000원으로 나눠서 입력하게 되고요. 김병윤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거래처 코드 입력하시고 전자세금은 상관이 없죠. 분계는 현금이므로 1번 걸어주시면 되겠고 대변의 제품 매출 19만 원 수익 발생,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9,000원,
유동부채의 증가, 차변의 입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현금 총액 20만 9천 원의 당좌자산 증가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요 공급가액 자리에 내가 이 부분이 생각이 안 나서 전액 20만 9천 원이 아니고 19만 원을 입력했다 그러면 요 금액이 약간 달라져요. 그럼 다시 입력하시면 돼요. 다시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두 번째부터는 정확한 금액이 인식이 돼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저희가 평가 문제 1번, 자료 1번과 자료 3번 메인 매출 전표에 정확히 입력했나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7월 10일 거 어때요? 12번 영세 매출 400만 원의 국민카드. 7월 11일 하루 차이씩이네요. 카드 과세 매출 BC카드 외상 매출금 33만 원. 그리고 세 번째로 12번 현금 과세 매출.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은 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그래서 다시 검토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니까 그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아주 정확하게 하단 피드백 하시면서 푸시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자료 2번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모두 마무리했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지키표를 가보러 가는데 여러분 저희가 세금 예한서 합계표를 또 먼저 가볼게요. 왜냐하면 1번 문제에서 12번 영세 매출을 입력을 하셨으니까 7월부터 9월까지 2기 예정 신고에 전자세금 계산서 부분에 영세율 부분에 매출이 있었죠. 이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였었죠? 월드 신발이었었죠. 자, 다른 부분은 부가세가 10%가 있는데 월드 신발 방금 입력하신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지키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여러분이 입력하신 자료를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부에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메인 매출 전표 데이터 읽으시겠습니까? 예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 요 자리 한번 읽어볼게요. 신용, 직불, 김영식, 선불카드인데 과세 매출이야. 저희는 신용카드인데 과세 매출인 아이들이겠죠? 이게 두 건이 합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이었냐면 월드 신발에 400만 원 영세율 매출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골든 슈즈에 30만 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3만 원에서 여기는 발행금액 현황이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집중하실 부분은 요 하단이에요, 여러분. 요 433만 원 중에서 왜냐면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중에서 누가 있다. 이 5번의 합계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된 게 있다. 그러니까 요 453만 9천 원에서는 400만 원은 세금 계산서가 있는 거래야라고 크로스로 알려주는 거죠. 이 부분은 마지막 문제 20만 9천 원에 해당하는 현금 영수증 크로스 과세 매출 부분이 되겠어요. 자, 요거 닫기 하시면은 저장되고요. 세금 계산서표도 닫기 하시면 저장되고요. 마지막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입력한 내용들이 잘 들어와 있는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저희 400만 원 거래는 어디에 입력이 되어 있겠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5번 란에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카드 과세 매출과 현금 과세 매출로 입력한 부분은 이 부분에 들어가 있겠죠. 따라서 공급가액만 살펴보신다면 30만 원 더하기 19만 원 공급가액이 일로 들어온 거고요. 세액을 살펴보신다면 부가가치세 3만 원 더하기 19,000원에서 49,000원이 이 자리로 온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그 자리에 걔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TAT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서요. 실무에 가셨을 때 가장 많이 업무에 접목되는 게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예요. 그래서 저하고 하는 이 TAT 2급 수준의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에 연결되는 신고서 부분까지 완벽하게 하신다면 업무 적응도가 훨씬 빠르실 거예요. 자, 부가세 신고서는 시험에서 반영하시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지만 배점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료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셨고요. 그리고 부속 서류, 세액예한서 합계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3강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매출 거래 살펴보셨는데요. 중요하게 출제되는 거 위주로 한번 수행 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의 17번 카드 과세 매출 부분은 저희가 10%가 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 매출 18번 카드 면세 같은 경우는 면세 품목의 신용카드 매출, 22번 현금 과세는 10%의 현금 영수증, 23번 현금 면세는 면세 품목의 현금 영수증 거래일 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메인 매출 전표의 유형별로 입력하시고 나서 부속 서류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지기표를 조회를 하시고요. 부가세 신고서의 3번 란에 보시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관련된 부분들이 과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집계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12번 영세 그리고 분계 유형 4번 그리고 17번 카드 과세, 22번 현금 과세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과세와 관련된 내용들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3번 란에 반영되는 것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또한 11번과 12번이 있을 때 얘네들 우선으로 가고 분계 유형을 4번 카드로 체크해줘라 라는 것까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신 내용 고생 많으셨는데요. 잠시 나와 대화하기 시간 가져보시면 성공이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거듭된 실패에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이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TAT 2급 도전증을 내미셨는데 이 도전 자체가 여러분이 성공에 가까이 가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자격증 준비하시면서 좀 어려우면 아유 내가 이거 취득해서 뭐 하겠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 이거 취득하시면요 분명히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격증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성공과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